2003년 6월 5일 목요일, 강원도 강릉시 해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파도가 거세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여름바다는 언제나 그렇듯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작은 펜션 2층 창문 너머로 일출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결혼식을 올린 지 사흘째 되는 신혼부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재민 씨는 31세의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고, 이수진 씨는 29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조용한 국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수진 씨는 늘 바다를 좋아했고, 재민 씨는 그런 아내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펜션 주인 김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참 단정하고 조용한 부부였어요. 특히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진 씨는 사진 찍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녔고,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30분경 두 사람은 펜션 1층 식당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펜션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민 씨가 오늘은 정동진까지 가볼까라고 물었고, 수진 씨는 여기가 더 좋아, 사람도 적고 조용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식을 마친 두 사람은 9시경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해변은 6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일이었고 아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들도 대부분 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수진 씨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10시 30분경 그들은 해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 카페는 바다가 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 테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박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신혼부부 같아 보였어요. 여자분이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약 1시간 정도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여러 장의 셀프 사진을 찍었고, 재민 씨에게도 함께 찍자고 했지만 그는 나중에 찍자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11시 45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날씨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그날 강릉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고 간간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날씨에 개의치 않고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12시 20분경 수진 씨는 해변 북쪽 끝에 있는 절벽 산책로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정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였습니다. 절벽 위로 난 길이었지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다가 숙소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오겠다며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럼 먼저 가서 사진 좀 찍고 있을게, 정자에서 만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관광객 최모 씨는 12시 30분경 절벽 산책로 입구에서 수진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날씨가 흐려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수진 씨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목격되었습니다. 13시경 그녀는 산책로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고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는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쉬고 있던 대학생 커플의 증언에 따르면 수진 씨는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신혼여행 오셨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곧 올 거라고 하셨죠. 사진 몇 장 찍어드리고 저희는 먼저 내려왔습니다. 13시 30분경 수진 씨는 쉼터를 떠나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는 점점 미끄러워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관리인 이모 씨는 14시경 수진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비가 와서 대부분 내려가셨는데 젊은 여자분 혼자 올라오시더라고요.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으시면서요. 조심하라고 했더니 곧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14시 10분 수진 씨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절벽 쪽으로 더 가까운 샛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공식 산책로가 아니었고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 길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민 씨는 펜션으로 돌아와 우산을 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수진 씨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만 올라가는 도중 비가 심해져 중간 쉼터에서 기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4시 20분경 그는 수진 씨를 찾기 위해 정자까지 올라갔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재민 씨는 수진 씨가 먼저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하산했습니다. 15시경 펜션에 도착했지만 수진 씨는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해변과 주변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시 30분 재민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정자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어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18시 20분 수색대 중 한 명이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하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씨가 신고했던 것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은 절벽에서 약 30m 아래였고 파도가 직접 닿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곳으로 떨어졌다면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수색대는 즉시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펼쳤습니다. 19시 10분 같은 바위 틈에서 촬영용 삼각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보트를 동원해 해상 수색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악천후로 인해 수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고 다음 날 아침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민 씨는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의 기록에 따르면 재민 씨는 극도로 불안해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6월 6일 금요일 아침 6시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전날보다 날씨가 좋아져 수색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해경, 소방서,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헬기와 보트, 수색견, 잠수요원을 투입했지만 오전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절벽 주변과 해안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수진 씨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한 잠수부가 절벽 아래 수중 동굴에서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씨가 입었던 옷과 비슷한 색깔이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민 씨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시각, 장소, 그리고 그 후의 행적까지 모두 명확했습니다. CCTV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펜션과 일부 상점의 CCTV에서 재민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색 3일째인 6월 7일, 경찰은 수진 씨의 가족들을 불러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의 동료 교사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진 씨는 결혼을 앞두고 매우 행복해했고 학교 일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 문제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색은 점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진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수색 10일째 되는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상으로 처리하고 계속 수사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재민 씨는 혼자서라도 계속 아내를 찾겠다며 강릉에 남았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사라진 신부, 강릉 절벽 실종 미스터리 같은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자살설, 사고설, 심지어는 타살설까지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9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민 씨는 결국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줄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진 씨의 가족들은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이 지나야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장례라도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없는 장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사건이 인한 실종에 해당해 민법상 1년 경과 후 실종 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사건 1주기가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제 사건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재민 씨는 2004년 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해외로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5년 수진 씨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위험한 샛길로 갔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강릉의 그 절벽은 이후 안전시설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샛길은 폐쇄되었고 정식 산책로에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2010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미제 사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이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추리를 내놓았지만 결국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15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안을 덮쳤고 많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17일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
해변 청소에 나선 어부 김모 씨는 해변 바위턱에서 투명한 방수팩에 들어있는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각인이 새겨진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릉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김 씨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카메라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수팩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고 카메라는 의외로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비가 내려 아끼는 카메라가 망가질까 수진 씨가 방수팩에 넣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2003년 6월 일자 사진 129장이 복구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 씨와 재민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해변에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연속 촬영 모드로 찍혔는데 각각 3초 간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수진 씨가 절벽 끝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타이머로 촬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수진 씨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로 기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란 듯했고 한쪽 팔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동작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을 자세히 보면 그녀 뒤에 흐릿한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프레임이 완전히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절벽의 일부만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의 촬영 시각은 정확히 14시 28분 35초였습니다.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진은 모두 진짜였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메라에서 검출된 지문 흔적이었습니다. 감식팀은 카메라 스트랩 고리 부분에서 부분적인 지문 흔적을 검출했습니다. 패턴 일부가 남편 박재민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완전한 지문은 아니었지만 그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카메라를 직접 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실종 당시 카메라도 꼭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도 만져본 적이 없을 만큼 수진이 아끼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근거로 14년 만에 재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재민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그는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명을 쓰고 조용히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9월 3일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복원된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카메라가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재민 씨의 옛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노트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은 고장난 상태였지만 전문가들이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구된 파일 중에는 XX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텍스트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일종의 일기였습니다. 날짜는 결혼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수진이가 또 그 사람과 통화를 했다. 2003년 6월 2일 결혼식장에서도 그녀는 행복한 척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2003년 6월 4일 내일 강릉으로 떠난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2003년 6월 5일 아침부터 그녀는 카메라만 들여다본다. 나와 눈도 잘 맞추지 않는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진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14년 전 기록이었지만 통신사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 씨는 결혼 직전까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에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 흔들렸지만 재민 씨를 배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재민 씨가 알고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게 기억나요. 재민 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죠. 신혼여행만큼은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재민 씨의 최종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정자까지 올라간 그녀를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샛길로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절벽 끝에서 그녀는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혼자서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와 말다툼을 했어요.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정리했다고, 나와 잘 살겠다고 했죠. 그 순간 카메라 타이머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카메라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놓으라고 했지만 놓지 않았죠. 그러다 그녀가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밀친 건지 실수로 놓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그녀가 놓여놨을 때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도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재민 씨의 진술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는 재민 씨였던 것입니다. 카메라는 비극의 순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재민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위험한 장소에서의 몸싸움으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3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 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질투와 분노에 의한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민 씨가 수진 씨를 미행한 점, 위험한 장소에서 몸싸움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차라리 사고였다면 덜 아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재민 씨는 항소했지만 2심, 3심 모두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이며 2043년까지 복역할 예정입니다. 박재민 씨의 말처럼 그는 아마 진심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관계를 지키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결국 그 두려움이 그녀를 영원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시간이 진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4년 동안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카메라는 결국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세월은 흔적을 바래게 할 수는 있어도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남은 한순간의 기록이 긴 세월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은 결국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은 정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강릉의 그 절벽에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 아래에는 한때 미소 지으며 서 있던 한 여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